라이베리아는 왜 이 모양인가? 라이베리아는 왜 이 모양인가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최근 라이베리아의 이슈가 이거죠. 라이베리아 대통령 아들이 미국 대표팀에 나가가지고 미국 대표팀에 나가서 라이베리아 대통령 임기는 6년입니다. 라이베리아 대통령의 지금 현재 헌법상 임기는 6년이에요. 그 전에는 뭐 5년도 있었고 막 개판이었는데 지금은 3선까지 가능합니다. 3선뿐만 아니고 4선도 가능한 것 같아요. 보니까 최근에 선거가 그 3선을 했었던 대통령 vs 이제 조지 웨아였는데 조지 웨아가 이겼습니다. 일단은 그 민주적으로 선거를 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선거를 안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와가지고 감시해요. 라이베리아 자기네 나라에서 그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감시를 시킵니다. 라이베리아 본인들이 못 믿어. 라이베리아 유권자들 자체가 야 우리 선관위가 하면은 어떻게 그걸 어떻게 믿어? 유럽 미국이 오는 공정한 선거 관리 하에서 선거를 해야만 우리가 믿는다. 이런 자세가 투철하기 때문에 선거 자체는 공정합니다. 선거 자체는 공정한데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이베리아 대통령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 대표팀으로 이제 나간 이유가 뭐냐? 보시면은 조지 웨아는 보시다시피 라이베리아가 월드컵 본선에 나갈 역량이 없었죠. 라이베리아가 월드컵 본선에 나갈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조지 웨아는 월드컵을 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티모시 웨아는 어떻게 가능했냐? 조지 웨아가 라이베리아에서 태어나서 프랑스 시민권을 땄죠.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인데 프랑스 국적을 포기를 안 했어. 그래서 조지 웨아는 라이베리아와 프랑스 이중국적이고 얘네 이제 티모시 웨아의 엄마는 원래는 자메이카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자메이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국적을 4개를 고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라이베리아, 프랑스, 그 다음에 자메이카 중에서 어디 할래? 하니까 미국 한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편안하게 미국 대표팀에 갔고 그게 크게 지금 뭐 라이베리아에서 이슈가 되지를 않고 있다. 이게 차라리 이제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기회를 이번에 가질 생각인데 라이베리아는 일단 여기 있는 나라입니다. 라이베리아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 해안가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위치 자체는 일단은 내륙에 있는 나라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내륙에 있는 나라보다는 훨씬 낫다 싶은데 라이베리아의 위치가 왜 이럴까? 왜 이런 위치를 가지고도 나라가 발전을 못하고 힘들었을까를 한번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베리아 달러를 일단 한번 보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베리아 달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이베리아 달러. 1 라이베리아 달러는 일단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 8.67원이에요. 1 라이베리아 달러. 그러니까는 5 라이베리아 달러는 40원입니다. 40원짜리 지폐. 지폐가 40원짜리가 있고요. 라이베리아 초대 대통령이 백인이 아니고 흑인인데 달러를 따서 달러에서 대충 이제 비슷한 문양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충 그리고 이 당시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처럼 입고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처럼 옷 입고 헤어스타일도 미국 사람처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초상화가 남은 겁니다. 라이베리아 주기 리뷰? 그것도 좀 있긴 있는데, 일단 오늘 주제하고는 좀 저거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뺐는데, 이게 웃긴 게, 이 1대 7대 대통령 조셉 젠킨스 로버츠 이분이 1대 7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시작되고부터 조금 뭔가, 싶었던 거죠, 지금. 이게 보통 나라 같으면, 이게 1대 한 다음에 뭐 3대를 하는 뭐 그 정도는 뭐 그냥 이해를 하는데 1대 다음에 7대 대통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5대 대통령님이 5대 대통령님이 이제 그 라이베리아 진실 휘그당, 진짜 휘그당, 트루 휘그 파티, 트루 휘그 파티로 이제 집권을 하셨는데 이분이 왜 5달러에 들어가셨냐, 5 라이베리아 달러에 들어가셨냐면은, 이분이 집권을 한 이 트루 휘그 파티가 이후 라이베리아에서 100년간 집권을 합니다. 그것도 다른 당도 없이. 다른 당도 없이 이분의 이 트루 휘그 파티가 100년 동안 일당 독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5달러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셉 젠킨스 로버츠 이 선생님이 왜 나왔냐면은 1대 대통령 시절에는 이분이 무소속이었어요. 당 같은 게 없었으니까, 이제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는 당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거 진실 휘그당 얘네가 자꾸 독재를 할 것 같아. 그래서 야, 내가 라이베리아 공화당에 입당을 해서 진실 휘그당에 맞서 싸우겠다 해서 7대 대통령으로 나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임기 중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진실 휘그당이 계속 한 100년 이상 집권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 19대 대통령인 이제 윌리엄 터브먼 선생님은 보시면은 윌리엄 터브먼이에요. 터크먼이 아닙니다. 윌리엄 터브먼 선생님은 이제 19대 대통령이셨는데, 이 라이베리아 진실 휘그당을 이제 27년간 이끄셨습니다. 이때가 라이베리아의 어떤 전성기였다. 이게 대충 한 1950년부터 1970년까지인데, 한 40몇 년부터 70년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1940몇 년부터 70년까지 이분이 27년간 집권을 하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다음부터가 조금 골 때리는데, 자, 21대 대통령인 라이베리아 민족 민주당 내셔널 디모크라틱 파티의 이 세뮤얼 캐니언 도랑 20대 대통령인 라이베리아 진실 휘그당의 마지막 대통령이신 이 윌리엄 톨버트, 이분들이 조금 이제 좀 관계가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이 세뮤얼 캐니언 도가 윌리엄 톨버트한테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근데 두 분 다 일단 집회에는 넣어드려. 세뮤얼 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분이 이분한테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이분한테 돌아가셨는데 둘 다 일단 집회에는 넣어줍니다. 이게 한국 같으면은 누가 누구한테 죽었으면 한쪽을 단죄하고 한쪽은 이제 저기 역사적인 인물로 해주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여기는 둘 다 그냥 인정해줘. 여기는 그냥 둘 다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돈에다 넣어놨어. 이게 웃긴 게, 그러고서 이제 100 라이베리아 달러까지는 하고서 500달러부터는 뭐가 떨어졌는지 500달러에는 라이베리아 국기를 디자인한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500달러는 라이베리아 국기를 디자인한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나라 최고 고액권인 1000 라이베리아 달러는, 이게 그러니까는 한국 돈으로 한 8,500원 정도죠. 8,500원이 최고 고액권인데, 이 라이베리아 16 부족들을 넣습니다. 라이베리아 16 부족들이 들어간 게 최고 액권입니다. 이게 라이베리아 달러예요.
그 참고로 이 라이베리아 달러를 발행한 게 대충 한 이제 20세기 초반인데 20세기 초반까지는 라이베리아 달러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라이베리아 달러라는 게 아예 없고 그냥 달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베리아 애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하러 돈을 왜 발행해요? 그냥 미국 달러 쓰면 되는데 라는 느낌이었던 거죠. 독립은 1840년인가 했는데 그냥 아니 우리가 왜 굳이 돈을 발행을 해야 되지? 달러 쓰면 되지 않아? 라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거냐 보시면은 독립국이죠. 독립국이야. 이게 지금 19세기 말의 아프리카 지도인데 19세기 말의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 파란색이 프랑스죠. 지금 여기 있는 파란색이 프랑스, 노란색이 이제 영국이죠. 노란색이 영국,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독일, 여기 가운데가 이제 그 벨기에, 가운데가 벨기에고 이제 독립한 나라가 여기 유일하게 에티오피아하고 여기 옆에 있는 라이베리아죠. 근데 참고로 그 시에라리온이 이제 영국으로 돼 있는데 시에라리온도 라이베리아하고 역사가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시에라리온도 라이베리아랑 역사가 비슷한 게 왜 그러냐면 시에라리온은 영국 애들이 영국으로 잡아온 흑인들을 다시 보내서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라이베리아하고 사실은 똑같아. 근데 대신에 라이베리아는 미국은 그냥 라이베리아를 아예 독립으로 만들어 준 거고 라이베리아를 아예 독립국으로 선언을 해준 거고 영국은 시에라리온에 이제 흑인들을 대충 이제 덤핑 해놓고 영국령으로 선포를 한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국은 책임을 져주고 미국은 책임을 안 져줬다. 근데 이게 책임을 안 져줬다는 것도 살짝 음해인 게 그 이후에도 이제 미군 파견해가지고 이제 뭐 미군이 지켜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긴 거냐 이거를 이제 다들 잘 모르시는데 자 보시면은 이 퀘이커 교도들하고 그 노예주들이 퀘이커 교도랑 노예주들이 이 미국 식민협회라는 거를 창립을 합니다. 아메리칸인데 잘못 썼네. 아메리칸 콜로나이제이션 소사이어티. 아메리칸 콜로나이제이션 소사이어티라는 거를 창립을 합니다.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퀘이커 교도들은 흑인들 너무 불쌍하다. 흑인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얘네가 아프리카에 가면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퀘이커 교도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노예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아프리카에서 1세대로 잡아온 애들은 너무 말을 안 들어.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다시 아프리카에 버리고 미국에서 노예로 태어난 애들만 그냥 노예로 부려야 되겠다. 라고 이제 노예주들은 생각을 해서 이제 양쪽에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미국 식민협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식민협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미국 식민협회가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저기 기니 옆에 있는 이 해안이 괜찮아. 미국 기니 옆에 있는 해안이 뭔가 그 열강들도 잘 없고 뭔가 빈틈이 있어. 그러니까는 저기다가 그냥 얘네를 덤핑해서 갖다 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식민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참고로 이제 에이브러햄 링컨과 제임스 먼로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좋다. 제임스 먼로랑 에이브러햄 링컨도 이 미국 식민협회의 어떤 후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에이브러햄 링컨이랑 제임스 먼로도 좋은 생각인데? 이게 노예제도가 솔직히 잘못된 거잖아. 노예제도가 잘못됐으니까 흑인들을 아프리카에 자유롭게 해주자. 이 생각에 이 두 분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라이베리아죠.
라이베리아 국기가 그래서 뭔가 조금 그 표절처럼 생겼어요. 뭔가 좀 뭐가 좀 비슷한데? 뭐가 좀 비슷한데 느낌으로. 그래서 1847년에 독립을 하게 되고, 먼로비아, 수도 이름이 먼로비아가 됩니다. 제임스 먼로, 당시 미국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한테 고맙다는 이유로, 먼로비아를 만들었어요. 먼로비아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 그래서 보내놨는데, 2008년 당시 이 라이베리아의 인구 구성이 보시면은 20.3%는 크펠족, 13.4%는 바사족, 10%는 그레보족, 8% 지오족, 7.9% 마노족, 6% 크루족, 5.1% 로마족, 4.8% 키시, 골라, 크란, 브라, 바이, 만딘카, 그반디, 맨디, 사포, 벨데이 난리가 났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인데도 지금 이렇게 민족이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그 민족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얘네가 다 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네가 다 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얘네가 다 말이 다른데 그냥 야, 몰라. 가가지고 너네 흑인이니까 그냥 가서 살아. 그냥 그거를 해버린 거야,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흑인 이퀄 흑인. 흑인 이퀄 그냥 전부 다 흑인.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놨는데, 자, 보내놨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보내놨더니, 그래서 1848년, 자, 아까 보여드린 게 이제 1847년에 독립했죠. 1847년에 독립했는데, 바로 다음 해에 이 나라의 첫 정당, 라이베리아 공화당이 창당이 됩니다. 근데 이 라이베리아 공화당의 이념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 1869년에 라이베리아 진실휘그당이 창당됩니다. 라이베리아 진실휘그당이 창당이 돼요. 이게 트루 휘그 파티죠. 그래서 TWP입니다. 그랬는데 1883년에 이 휘그당이 집권을 해요. 얘네가 집권을 해서 1980년까지 해먹습니다. 왕조야 그냥. 이게 1869년에도 집권을 했는데 한 번 공화당한테 정권이 넘어갔다가 83년에 잡은 이후부터는 아예 안 넘어가요. 83년부터는 아예 안 넘어가. 정권 자체가. 자, 그리고 1899년에는 그나마 야당으로 존재하던 라이베리아 공화당도 해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1899년부터는 당이 진실휘그당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돌아갔는데, 자, 이제 진실휘그당이 이제 100년 동안 어떻게 집권을 했느냐.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라이베리아가 어떤 나라였냐.